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떡볶이를 좋아하는 남자 방PD입니다. 사과를 젓대 안 받는 정 소장입니다. 야, 진짜 사과를 안 받으시는구나. 그럼 뭐 무슨 4대 사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유명한 절대 사과가 용납 안 돼가지고. 되지. 싫어. 네. 싫어. 안 받아. 다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사과를 어떻게 받아? 무릎 꿇고 빌어야 되나? 됐어. 그런 사과 필요 없어. 자, 이번 관심 종목. 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현대 이지웰이라고 그러니까 복지 플랫폼. 그렇죠. 어, 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 종목. 플랫폼 관련 우리나라에서 50%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을 한번. 이게 뭐 엄청 많던데요. 저도 보니까 이 음. 현대 이지웰에 계약한 회사들이 음.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뭐 우아한 형제들도 음. 있고, 뭐 KB 캐피탈도 있고, 뭐 다 외우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지금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물론 지금 어차피 현대 이지엘의 그 네. 한 회사지만 네. 이번에 현대 백화점 그룹에 네. 그 편입이 된 이후에 계약을 맺은 거야. 한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맺은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회사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 백화점 그룹에 그 편입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맺은 거야. 물론 그 전에도 많긴 했어. 근데 지금 한 1,900개 회원사가 있거든. 그래서 야 이게 또 현대는 또 이 범현대라고 해서 현대 백화점 그룹이 지금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KCC라든지 뭐 네.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우그룹이라든지 많이 있거든. 네. 이런 데들이 다 만약에 그 어떤 범현대가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배경을 없는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큰 성장이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복지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 이제 그런 형태인데 뭐 간단하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쇄몰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에 제공하는 특권, 복지, 이 회사의 직원들은 이 현대 위지엘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복지 플랫폼 안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물건을 그렇지. 구매할 수 있거나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 모델은 오픈마켓하고 비슷해. 그 오픈마켓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몰에 네, 그 어떤 그 제품의 공급자들이 들어와서 네, 여기 그 이 뭐랄까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이 사면 그 중간에서 마진을 먹는 거잖아. 근데 요게 지금 현대 이지엘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형태야. 근데 이제 다만 회원료가 유료인 거지. 이제 그게 좀 다른 건데 네. 시스템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뭐냐면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매출액이 네. 한 1,000억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회원사가 있고 제휴사가 있어. 제휴사요? 제휴사. 제휴사는 상품이나 공급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고 네. 여기 회원사는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지 포인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복지 포인트를 사용해서 그 직원들이 이 제휴사의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용하게 되면 그 결제를 네. 회원사에서 직원들이 이용한 그 어떤 금액을 회원사에서 납입을 해주는 거야. 와, 제휴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음. 회원사에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회원사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면 매출이 저 그 제휴사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일정 수수료를 이 저 현대 이지웰이 먹는 거지. 양방향 수익 모델인가요? 양방향 수익 모델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사용료는 회원사에서 받고 네. 그 다음에 총 거래 금액의 수수료는 제휴사에서 받는 거지. 보통 일반적인 복지모라고 좀 다르게 뭐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여행도 하고 뭐 그렇지. 레저 쪽도 있고 결혼 쪽도 뭐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성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도 조그만 회사에서는 이게 복지를 뭐 생각한다는 게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이제 현대 위지엘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네. 야 이게 이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면
야 이게 기업주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이 이렇게 크게 드는 게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1인당 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복지 비용을 사용을 하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대 그룹, 10대 그룹 이 그룹사의 어떤 복지 혜택을 직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솔직한 얘기로 우리 뭐 직원들한테 한 달에 10,000원이나 한 30,000원 정도는 그렇죠. 예. 오너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네. 수 있잖아. 네. 그래갖고 내 이 현대 이지엘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대기업들만 하는 줄 알았어. 그때 그게 아니고 네. 한 3, 40명 규모의 아주 소기업 이런 기업들도 얼마든지 가입을 해서 네. 이런 복지 혜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이게 그냥 상품만 파는 게 아니고 네. 건강검진, 맞아요. 책, 예. 뭐 이러닝 그러니까 뭐 무슨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16가지나 돼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복지 시스템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현대 이지웰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구가했지만 네. 앞으로도 지금 일반 기업이 복지 혜택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선택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테고리가 16개가 있는데 이 16개를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 다니는 거하고 일반 조그만 기업하고 다니는 거하고의 차이가 복지 혜택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콘도 같은 거 사용하는 거야. 법인 콘도 같은 거는 조그만 회사에서 할 수가 없잖아. 네. 왜냐면 아무리 싸도 한 3천만 원. 네. 그러면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 이지혜를 통하면 그냥 그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큰 목돈 들어갈 필요 없이 직원들한테 우리 그 법인 콘도 네. 사용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이를테면. 근데 그게 돈이 비싼 게 아니라 직원 1인당 10,000원부터 패키지에 따라서 네네.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금 직원들을 좀 아끼는 오너라든지 네. 직원들의 복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사업주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또 퀄리티는 대기업하고 똑같다는 거야. 대기업에서 그렇죠. 받는 네. 복지 혜택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 알려져서 그렇지. 네. 알려지면 이제 대기업들은 다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25%밖에 안 돼 지금. 일반 기업에서 이 복지 혜택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도 뭐 무궁무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복지 플랫폼 시장이 혹시 경쟁자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어. 한 서너 군데 되더라고. 대기업도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네. 독보적이야. 왜냐면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넘사벽이네요. 50% 원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네. 볼 때도 50%를 넘으면 일단은 네. 아성이라고 얘기해. 아성. 그래서 아까 넘사벽 얘기를 했는데 넘지는 못하는 거야. 넘지 못하죠. 그 정도면. 음.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음.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데는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배경이 있지. 현대라는 그 이름 붙는 순간 현대라는 다른 계열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프라, 구축해 놓은 어떤 다양한 네트워크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 그게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올해 초에 네. 현대 백화점 그룹에 편입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못 누렸을 때도 50%인데 앞으로 이게 이제 네. 이제 올해부터는 네. 이 현대 백화점 그룹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네네. 아웃소싱 업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현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현대 다른 계열사들이 B2B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회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 그린푸드, 그렇지. 그다음에 뭐 리바트, 그래, 맞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현대 백화점이나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동안 B2B로서 영업망을 펼쳐놨던 곳은 결국은 이 현대 이지웰이 그렇지. 그냥 누워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 누워서 떡 먹기야. 누워서 뭐 헤엄치기 뭐 이런 거. 누워서 헤엄치기. 누워서. 하여튼 그런데 여기 이 대표이사도 현대 드림 투어라고 그 B2B 이 어떤 여행사 대표했던 양반이 지금 여기 지금 대표로 겸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지회를
이게 그 현대 백화점 그룹에서 들어간 게 자기네들이랑 시너지 효과가 너무 나겠구나. 왜냐면 현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웃소싱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 네. 그리고 또 현대 홈쇼핑이 또 있잖아. 그러네. 그럼 거기에 있는 상품들 현대 홈쇼핑에 뭐 없는 거 없잖아. 다 팔잖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현대 홈쇼핑도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 백화점도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금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도 회원사를 통해서 거기다가 어떤 입점 그걸 놓고 어떤 네. 시장을 열어놓고 여기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모델이 너무 그거지. 근데 그게 다만 지금 이건 복지 쪽이기 때문에 네.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서 회사 대 회사의 어떤 그런 거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랄까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그러면 이건 B2C란 말이야. 커스터머하고 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니까 이 어떤 그 소비자들한테 바로 다가가는 어떤 그런 형태라면 이게 여기는 지금 현대 이지웰은 B2B 모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유통그룹 전문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현대 이지웰이 네. 그대로 먹을 수 있다. 현대위지엘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궁금하지. 네. 주가를 잠깐 바로 보면서 좀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현대이지엘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뭐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이게 좀 뭘까요? 이것도 오늘도 소장님 또 대파 냄새가 나? 주봉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최고점이네요? 그렇지. 거의 뭐 최고점. 거의 이때가 최고점. 최고점이고 예, 거기 지금 꼬리 잡아먹으러 가고 있는 그런 중이네요. 추세가. 이게 유동 주식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최근에 요때 양봉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다라고 신호를 준 것 같긴 한데 이 꼬리가 좀 달려 있는 거 봐서는 이 단타가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내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그 부분. 그럼 제가 그럼 먼저 의구심 드는 거, 의문점들을 먼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은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거니까 유동 주식수를 잠깐 볼게요. 자, 유동 주식수 잠깐 보면 1,700만 주 정도 되냐? 비율을 보면 71.6% 정도 되는 거고. 그럼 또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주인이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정도의 비율인데요. 다시 또 차트를 볼까요? 근데 네. 이제 네.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유동 주식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현대 네. 백화점 그룹에서 자기들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인수하고 그냥 뭐 유동 주식수 내버려 뒀을까? 1차적으로 유동 주식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자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고 만약에 이게 주인 없는 회사라 그러면 그 말이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네. 이거는 현대 백화점 그룹의 지금 네. 이제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높잖아. 네. 높은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뭐냐면 첫 번째는 현대 백화점에게 인수된다는 말로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뛰었던 거야. 그게 1번이고 네.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가 실적이 매출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 지금 그 올해 예상으로는 지금 1,000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컨텐츠가 16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휴양하고 콘도가 전혀 매출이 발생을 안 했다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코로나 접종 다 끝났잖아. 백신 접종. 네. 그럼 앞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여행이랑 이런 거를 빼고도 계속 증가했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랑 이런 게 붙으면 옛날에 이게 2015년도에 성장을 할 때 네. 여행 콘텐츠를 붙이고 나서 2배 이상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거래 금액이 2,600억에서 지금 1.1조 원으로 5배가 늘었다고. 근데 5배 늘었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서 오히려 그 와중에 여행이랑 어떤 휴양이랑 이런 것들은 지금 빼고 오른 게 그렇다고. 네. 항공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물론 주가 차트 자체로만 보면 이게 지금 고점이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냥 명약가나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가라는 게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향후에 지금 성장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있다. 그냥 우려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고점은 현대백화점그룹에 들어간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소문에 오르고 뉴스에 팔은 거야. 뉴스에 떨어진 거야. 그게 1차적인 그렇죠. 측면인 거고, 그다음 역사적인 지금 그 실적의 최고점에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 최고가라고 해서 겁낼 것만은 아니란 말이야.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보인다면, 그리고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에 들어가서 그 범현대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경,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을 맞는다면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네. 설명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어차피 어.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네, 제가 뭐 일부러 뭐 네거티브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그렇지, 형태 맞는 말이야.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밑에 보면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지. 결론은 뭐냐? 거래량이 또 나와줘야 돼.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온다면 그래서 전략 매도하고 다시 이걸 넘어가는 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넘어갔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작전을 좀 펼치거든요. 기다렸다가 매도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거의 저는 제가 볼 때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한 방에 폭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걸릴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게 그렇다면 하락할 공산이 있느냐 아니면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이런 걸 보잖아요. 상승폭과 하락폭을 보면 상승폭은 현재로서는 좀 짧게 느껴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적당한 건지 지금 산다면은 정말 그냥 짧은 수익을 노려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의견 어떠신가요? 나는 실질적으로 그래. 이게 이제 차트적인 접근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예. 차트적인 접근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계속 그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후광 효과와 그다음에 여행 상품 부분에 대한 이제 드디어 어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저가 항공이든 그리고 또 뭐 호텔이든 그리고 또 모두 투어든 뭐든 이렇게 여행 주는, 아니 뭐 때문에 올랐어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얘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딱 까놓고 보니까 얘는 그런 거 없이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멈출 거냐 말 거냐, 네. 그 성장세가 멈출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인데 지금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항공권이나 이런 부분들 그게 덩어리도 커요. 이게 다르게 보면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행 중개 플랫폼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6가지를 보면 무슨 꽃배달, 결혼 기념일, 출산 선물, 이 봐봐, 이거 금액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휴양이나 콘도나 항공권이나 이게 가격 단가가 비교가 되냐고. 네. 그럼 같은 10%라도 꽃배달해서 7만 원짜리 꽃배달해 가지고 10%를 번다 7천 원이지만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항공권을 팔면 거기에 10%는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방 PD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트상으로 보면 그런 우려가 있지. 네. 맞지. 그러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게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니 네. 뭘 믿고는 그 우리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야겠지. 그거는. 어떤 거를 보고 내가 진입을 하든 청산을 하든 관심을 안 갖든 그건 판단을 해야겠지만 나는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다. 네. 네. 어쨌든 뭐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판단할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충분한 근거가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점을 충분히 얘기한 거고 방 PD는 나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다. 한번 대파를 봐라. 싫어하니까요, 저는. 그렇지. 냄새 나잖아. 대파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추천할 때는 사실 떨어질 게 올라갈 게 뭐가 있냐를 찾기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는 편이에요. 아니 그건 올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적인 측면에서 이때 거래량이
음봉에서 나왔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급락을 했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야.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자 실적으로 한번 믿어보자. 알겠습니다. 현대 EGL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소장님하고 이렇게 또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종목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미지의 영역을 문을 딱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래 또. 거기 들어가면 늪이에요. 막 헤어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요. 열고 나면 그냥 낭 떨어지지. 대파가 막 대파밭이 대파밭이야. 대파밭이 있어가지고 이거 밟아도 되나? 근데 대파밭을 지나고 나면 금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시를 못한. 그 어떤 걸 선택하느냐. 네. 문을 열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아니. 냄새 난다고 그냥 모른 척 할 거냐. 이건 이제 뭐 판단이지. 뭐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대파를 이겨내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 말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 고진감래라고. 고진감래. 그렇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하여튼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흐름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 그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그 종류, 네. 이런 것들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네. 그렇지만 항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근거 없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오늘 방 PD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야.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점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치? 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 우려를 불식하고 올라갈 만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십사.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선택은 자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있고 그걸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나든 손실을 나든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배우는 게 또 생기는 건데 이유 없이 매수해서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봤을 때는 남는 건 사실 없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예. 자, 오늘도 오늘 현대 EGL을 가지고 오신 이제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